바이오큐브를 만난 지 지금 횟수도 4년째 들어오네요. 처음 시작과 같이 시작했던 회사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만은 회사는 정직한 회사다. 일한 만큼 일에 대한 대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베네피스로 지급한다. 그리고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자연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인위적인 합성을 회사는 좀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공적인 걸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에 이 회사가 만들어졌고요. 건강 트렌드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에서 최고 큰 유통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이름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건강은 결국 해야 돈도 따라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독보적인 어디를 이야기하느냐면 남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신장입니다. 오장육부 중에 신장입니다. 저희는 채워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오장육부를 리모델링합니다. 즉 말해서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내 몸 안을 어떻게 다시 깨끗하게 재건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가동이 훨씬 더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번에 저희들이 2025년 들어오면서 제조공장이 들어왔습니다. 제조공장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2025년은 도약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2026년을 지금 보는 거는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 시기를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 회사에서는 어마무시하던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이제 도약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조 공장이 지어지면 위치적으로 볼게요. 제품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제조 공장이면 제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모든 생필이 나중에 차후에 다 들어오는 시점이 스타트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필이 들어온다는 시점이 되면은 무슨 시대가 오느냐면 소비자 시대입니다. 소비자 시대.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소비자로 물건 쓰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부의 창출까지 나는 해보고 싶다 하면은 요거 들어오기 이전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기회로 와서 내가 구축을 해놓고 나면 깃발을 어느 지역이든 내가 꼽아놓고 나면 이후에 소비자 트렌드 시대가 오게 되면은 다 담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작전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일단 내가 머물러 있는 도시는 장악하셔야 돼요. 내가 머물러 있는 도시에서는 깃발 먼저 꼽아서 바이오큐브에 대한 부분을 다 명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같이 작업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도시들을 각 도시들을 점령하러 들어가셔야 돼요. 이 타이밍입니다. 왜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신장이라는 제품으로 걸고 들어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신장의 건강은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자타공인 최고입니다. 저도 대체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장을 재생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오면 건강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젊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공격을 잡은 게 뭐냐 하면은 누구나 다 쓰는 뭐다? 뷰티입니다. 뷰티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유통시장의 먼저 핵심은 건강 다음에 뷰티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이 두 가지를 공략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아마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이번에 저희들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을 풀세트를 받아보셨을 거고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느껴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하면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요번에 또 2월달에 BS12 아카데미 참석하시는 장기자랑 하신 분들은 보다 한 세트씩 지금 더 주는 걸로 대표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사님께서 BS12에 오시면 주는 걸로 해가지고 글이 다 공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벌써 뭐다? 두 세트를 받아서 풀로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아껴서 쓰시면 안 돼요. 양껏 발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느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며칠 안 지났는데도 느낌이라는 게 뭐 자주 보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가끔씩 보는 사람 얼굴 변화가 오거든. 이숙현 사장님도 얼굴이 채워졌어요.
말하는 김규희 사장님도 채워주셨고 정현총 판장님도 채워주셨어요. 원래 뭐 성금 지사장님은 실질적으로 얼굴 많이 좋아지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도경 지사장님도 채워주시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얼굴이 다 바뀌어간다라는 것보다 이 제품이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제품이 또 뭐다? 거의 다 천년을 사용하도록 하는 비건 말 그대로 누구나 쓸 수 있는 화장품인데 회사에서 지키고자 하는 인공을 안 넣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고 특히 뷰티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함은 거의 다 50대 이상만을 생각하셨는데 뷰티가 들어오면서 나이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조금 더 희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으로 생각하실 때 나이 많으신 분보다는 70세 이상보다 물론 사실은 여건은 60, 70대 이상이 사실은 통장이고 어디고 갖고 있는 그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뷰티가 들어오면서 시장성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드리지만은 그 뒤에 아직은 아닌데 이제 뷰티에 대한 부분이 뿌리 잡혀야 그 다음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생필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수입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 3천만 원씩 들어오고 있다. 근데 나는 기껏 얼마 유지하면 되지? 16만 원. 네, 16만 핍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17만 6천 원입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수입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그냥 한 달에 쓰는 건 17만 6천 원. 샴푸 사도 되고요, 나중에. 화장품 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150, 119가 꼭 아니어도 치약 칫솔 살 수도 있고요. 그게 만들어지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뭐 다 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안 나왔거든요. 쭉 트렌드 되는 걸 뿌리 내리고 이후에 소비층이 구축이 되면은 생필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걸 구입할 수 있으면 굳이 딴 데서 사겠습니까? 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용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회사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공유수당은 제가 거의 말씀을 안 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당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바이오큐브 회사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저희들이 유통으로 가는 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가는 온라인도 있고요.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유통이 일어날 경우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에 대한 공유수당은 우리한테도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저희들 수당에 포함도 안 시켰어요. 왜? 아직 좀 매출이 그만큼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못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큐브의 전체 매출이 100억 떴다. 여기에서 1%입니다. 이 1%를 누구한테 나눠주겠습니까? 취급자들한테 나눠주게 돼 있어요. 이 공유수당도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지금 마케팅에 포함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마케팅에 포함은 원래 나 산하로 일어나는 수입이잖아요. 내 산하로 일어나는 수입에 대한 75%를 가져가는 건데 공유수당은 바이오큐브 전체 매출을 1%를 떼서 직급자별로 나눠서 주는 공유수당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나 산하로만 아니라 형제 라인의 산하도 잘 되도록 응원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매출들이 전체 모였을 때 우리 회사의 전체 매출이 되고 나면 그게 공유수당으로 1% 풀리게 되면은요 나중에 실제 내 산하의 매출도 있겠지만 공유수당으로 풀리는 수당만 해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쟁이 월급만큼 이상 나오게 돼 있어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의 이 공유수당은 표현을 잘 안 했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또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 안 했지만 나중에 매출이 많아지면은 좀 표현을 드릴 예정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제품이 좋으면 먹으면 됩니다. 좋은 제품 먹어서 건강 찾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입니다. 제품이 정말 확실하고 괜찮은 것 같으면 뭐 해야 되느냐?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돈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을 쫓아가시면 안 된다고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으로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목적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뛸 때 이타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명감으로 갑니다. 왜 갔느냐? 기존 알고 있었던 건강 트렌드 시장의 병원의 약도 먹어봤고요. 그 다음에 보조식품에 대한 건강식품을 10년이나 먹어봤습니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찾았던 게 신장 디톡스를 만나면서 이 두 가지 증상에 포커스 되는 거와 다르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보조식품이나 지금 알고 계시는 병원의 약들은 증상에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들어가야 돼요.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상을 잡기 위해서 제품이 계속 들어간다는 겁니다. 좋아지는 한계는 언제까지? 100일 지나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마 40, 50대 이상 건강보조식품 드시면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먹어도 모르겠답니다. 이제는 먹어도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거의 저희들이 이 제품, 신장 디톡스 제품을 전하면은 이 패턴이 머릿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똑같아 생각하죠. 그래서 바이오큐브의 신장 디톡스 메커니즘을 내가 100%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상황에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확연히 다른 걸 설명드릴게요. 정상에 맞추어져 있는 현대에 나와 있는 모든 메커니즘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신장 디톡스는 원인을 해소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이걸 정확하게 찍어주실 줄 아셔야 돼요. 정상에 맞춰져 있는 현대의학과 지금 말하는 건강보조식품의 시장과 저희가 하고 있는 신장 디톡스는 정상이 아닌 원인의 포커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증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팩트 있게 말씀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인을 해소하면 증상이 안 나옵니다. 단지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늦고 빠르고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지 근본 핵심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왜 건강보조식품하고 왜 달라라고 할 때 우리는 원인을 해결해. 원인을 해결해. 이겁니다. 이거 건강식품하고 뭐가 달라? 원인을 해결하는 거하고 증상을 해결하는 거 달라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내가 알고 상대방한테 설명을 하실 줄 아셔야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다른지를 제대로 설명해야지. 뭔지도 모르고 먹으면 그냥 좋아져. 아닙니다. 지금은 고객들이 워낙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들이 매스컴에서 맨날 의사들이 약사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들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의사 수준을 능가해요. 이제는. 그러면 최소한은 내가 뭐가 돼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전문가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꺼부수면 돼요. 이 원인을 해소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팩트를 하나 더 드릴 겁니다. 더 드릴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마 알아듣는 사람을 알아들으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무슨 말 할 것 같으세요? 혹시 기억 기축에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배독. 분자의지가 이야기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가역성. 네? 가역성. 네? 비가역성. 오케이. 비가역성. 이거 수준 있게 표현하세요. 수준 있게 표현하세요. 비가역성과 가역성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라고 해요. 비가역성이라는 뜻이 뭐예요? 본래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게 뭐로 나눠지죠? 섬유화, 경화, 괴사. 이 병원에서 해결 못합니다. 맞죠? 네. 경화 해결할 방법이 있던가요? 없어요. 없어요. 섬유화 있던가요? 없어요. 괴사 있던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경화에 답이 있던가요? 없어요. 신장 경화에 답이 있던가요? 없어. 머리에 회백질, 섞여 쌓인 거 해결하는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뇨합병증으로 족부개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중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굳어가는 석회, 섬유화, 경화 있죠? 회사에 있죠? 119. 이겁니다. 이겁니다. 당뇨합병증으로 족북에서 잘라야 되는데 안 자르잖아요. 경화되는데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머리에 우리 저기 성금지사장님 쪽 산하에 머리에 회백질 병원에서 진단 떨어지기를 뭐라고 그때 이야기했느냐. 계속 이 상태로 가시다가 수족이 마비가 오면 물리치료 받아요. 이게 치료 끝입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도대체 이거 말고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없대. 병원 와가지고 계속 약 타 먹는데 나중에는 이게 마비가 오게 되면 그 뒤로 물리치료 받는 게 끝이래. 그러니까 허탈해 있는 과정 속에 저희 150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검사했는데 제로입니다. 머리에. 회백질이 싹 다 사라지고 없어요. 뭔 뜻입니까 지금? 이거 이야기한 거잖아. 이거잖아. 비가역성이라고. 아니 비가역성을 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어디든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다가 식품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너 비가역성이라고 알아?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던져보세요. 비가역성이 너 뭔 줄 알아?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비가역성은 원래대로 못 돌아간다는 뜻이야. 뭘 말하는데? 경화, 섬유화, 뭐? 괴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어? 없어? 질문해 보시라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제품의 탁월한 부분은 결국 내가 얼마나 이 신장 디톡스에 대한 가치를 내가 알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걸 알고 있느냐에 자신감이 가는 거예요. 유승현 사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해 오세요. 자신감. 좀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기가 안 죽어요. 계속 이걸 찾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결되잖아. 해소가 되잖아. 누구를 만나도 그냥 당당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 시간은 각자가 달라. 살아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걸릴 수는 있어. 하지만 원리, 원칙으로 가면 이게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해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시간은 몰라요. 그거는 뭐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거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신장 디톡스의 기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시간 속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역행한다고요. 돌아간다고요. 제품으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제품에 의해서 배독이 이어지니까 몸 밖으로 완전히 빼니까 석회화를 녹여서 몸 밖으로 빼니까 염증을 녹여서 몸 밖으로 빼니까 돌아간다. 이 뜻이 돼요. 이걸 내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답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근원적인 뿌리를 깊게 이야기 안 하고 메커니즘은 어차피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핵심만 오늘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머릿속에 갖고 계셔도 됩니다.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머드 팩트를 치시면 됩니다. 먼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된다고요. 그럴 수 있느냐고. 이걸 자꾸 어떻게 내가 자꾸 오픈하시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 중에 신장 디톡스에 대한 머릿속에 각인이 되잖아요. 내가 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먹고 있는 비타민 A, B, C, D가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은 자연식에서 찾으시면 돼요. 굳이 내가 영양제로 채우지 않아도 자연식으로 채워서 드시면 됩니다. 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자연식으로 찾아서 드시는 거는 뭐냐? 침으로 인해서 씹으면서 생기는 모든 영양소의 덩어리들이 다릅니다.
비타민 A라고 딱 만들어진 것과 과일에서 생기는 비타민 A, C, D, 비타민 B1 포함해서 만들어지는 A는 이 A랑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음식에서 채워지는 비타민 A와 가공으로 만들어진 비타민 A는 다르다고 해요. 이게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는 인위적인 가공의 영양제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 밥상을 권하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 그 뜻인 겁니다. 그리고 뭐다? 입안에 침으로 씹었을 때 효소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내 몸의 영양소는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물로 채우는 영양제의 개념과 다르다 이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건강을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몸 안에 누구든지 이렇게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아팠을 때 공복하고 다릅니다. 나 건강한데 배고픈 걸 잘 못 느낀다. 몸 안의 대사가 제대로 돌아갈 때입니다. 왜 일어나느냐? 오토파지입니다. 들어보셨죠? 오토파지. 이게 뭐냐? 자가포식입니다. 자가포식. 이 정도는 전문가들이 돼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누구나 들어서 알아야 돼요. 오토파지는 자가포식. 이건 뭐다?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가 죽어있는 세포를 잡아먹는 겁니다. 청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굳이 따로 내가 청소가 필요 없는데 공복 상태일 때 칼로리는 분명히 채워져야 되는데 내 몸은 이 오토파지라는 지금 이야기하는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이 과정으로 인해서요. 내 몸의 정상세포가 죽어있는 단백질 세포를 잡아먹는 걸 오토파지랍니다. 그래서 공복 상태에 배가 고프지 않다라는 것도 내 몸은 뭐다? 돌아가고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삼시세때를 내가 막 채워서 먹어야 되는데 이 뜻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플 때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고 기저 질환자인 경우는 또 달라요. 그때는 채워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공복 상태 이 상태 아플 때는 왜 공복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공복 때 아플 때 왜 내가 배가 안 고픈지를 설명할 줄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플 때 왜 배가 안 고프지? 대사가 그쪽으로 안 돼. 장기가 쉬어져야 돼. 핵심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아플 때. 아플 때 왜 배가 안 고프지? 에너지가 그리 쏠려서 그런가? 네? 아플 때 그 에너지가 나으려고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예, 뭐 그 유사한 답인데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아플 때는 우리 몸 안에서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를 시키는 소화 효소가 안 나옵니다. 몸은 뭐지? 살기 위해서 뭐부터 생각해요? 내 몸의 향상성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뭐 한다? 전부 모든 것은 청소하고 가는 과정이라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아프다라는 개념으로 갈 때는 몸 안에 염증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총력이 1위 가 있다고요. 1위 가 있는데 밥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못한다고요. 복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플 때 입맛이 뚝 떨어지죠. 그럼 뭐라 그래요? 동물들이 전부 다 아프면 뭐예요? 저 구석에 딱 들어가서 자죠. 수면을 취할 때 내 세포는 문제 있는 것을 청소하기 시작. 요럴 때 딱 채워줘야 되는 게 뭐지? 물과 소금입니다. 항상성 밸런스 맞추는 거.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몸이 나쁠 때는 염증이 생길 때는 건조해지는 겁니다. 물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번에 기침을 하면서 조금 이 폐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때 제가 하루에 물을 한 3리터는 먹은 것 같아요. 한 번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느냐? 119 15포에 150 세포를 집어넣어가지고 먹었거든요. 그걸 하루에 한 5-6번을 먹었어요. 계속 물이 들어가요.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는데 빨리 이 대사물질 찌꺼기를 돌려서 빼려고 하니까 계속 물이 들어가요. 근데 물만 들어가면 안 돼요. 뭐가 따라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아프실 때는 자녀분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아플 때는 뭘 주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몸 안에 문제가 생겼구나, 빨리 걸러서 찌꺼기가 나갈 수 있도록 염증이 생겼구나, 아이고 박수 쳐야 돼. 누런 고름이 생겼다, 아이고 박수 치고. 왜?
싸워갖고 나오는 흔적이기 때문에, 훈장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어떻게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를 해주기 위해서는 아플 때는 뭐 따뜻한 물에 소금을 타서 계속 들어가요. 계속.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너무 좋죠. 150, 119. 0.9. 계속 그냥 0.9 채워가지고 계속 드셔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치지도 않아. 소금이 들어가면. 그러면서 뭐가 좀 됩니까? 안 먹어주니까 어쨌든 간에 몸 안에 찌꺼기도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할 때 아플 때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무조건 왜 아프면 더 먹으려고 챙기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은 뭐 복구가 늦어져요. 복구가 늦어져요. 아플 때 너무 천연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물이랑 소금 채워주시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삼시세때를 꼭 무조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공복인데 나는 먹지 않았는데 배가 안 고프다. 굳이 안 고픈데 먹으려고 뒤쓸 필요 없다. 우리 몸 자체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이때가 최고 좋다. 오토파지. 자가 포식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 몸에 건강한 세포들이 많아진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장님들께서 건강을 알고 있는 사실적인 부분에서 되게 도움되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 부분 이해 분명히 오시죠? 네.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 수준을 높이시라는 거예요. 대화의 수준 폭을 높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을 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식사입니다. 거꾸로 식사. 단백질 고기 안 드시면 안 돼요. 뭐 물론 식물성도 좋기는 하지만 회복 빠른 거는 고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고기를 드셔야 되느냐? 소고기에 마블링 들어가 있는 걸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살코기 위주로 어떤 식으로? 식용유로 튀긴 건 절대 안 됩니다. 불에 구운 거 시커먼 거 절대 안 됩니다. 수육 형태. 수육 형태. 삶는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고기, 육고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건강의 지식이기 때문에 아프실 때는 되도록 그런 방법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화지방이라는 거와 불포화지방산이라는 이 부분으로 갈 때도 콩기름이나 콩으로 짜서 만드는 기름은 절대로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으로 올리브 기름을 뭐 우리 간장을 조금 드레싱 하시더라도 그렇게 먹어주는 그게 올곧은 방법입니다. 이 기름이 뭘 잡는지 혹시 아시죠? 기름은 석회화가 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을 막아주는 게 기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셨을 때 150, 119 드시잖아요. 요럴 때 올리브 기름 한 숟갈씩 있죠. 드시는 그거 최고 짱입니다. 간 청소가 대표 잘 됩니다. 간 청소가 잘 되는 방법이 콜레스테롤이 나오는 건 뭐 때문에 나와요? 염증이 많다고 판단하니 뭐 간에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콜레스테롤을 잡는다고 뭐 먹어요? 또 병원에서 약 주잖아요. 약에 의한 부작용이 더 세거든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이 식물성 기름을 한 숟갈씩 먹어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간 청소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야기한 담즙이 나올 때 나오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돌을 덜 만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꾸로 식사 되게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딱 잡으면 뭐부터 잡아요? 숟가락? 이거 놓으셔야 돼요. 숟가락을 놓으시면 안 돼요. 젓가락만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대부분 밥을 드실 때 숟가락을 뜨기 시작을 하는 삽으로 그냥 집어넣거든요. 안 된다고요. 젓가락 사용을 하실 때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과일을 먼저 드셔야 돼요. 과일 오늘도 제가 자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과일을 중간에 드시게 되면 소화하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과당 때문에. 그래서 과일은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언제 먹으면 좋으냐? 공복 상태일 때. 쉴 때. 공복 상태일 때 과일을 먹어주시는 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어디? 소화에서, 위장에서 소화되는 게 아니고 소장에서 소화가 되거든요. 훨씬 우리 몸 안에 비타민, 미네랄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됐는데 음식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과당하고 섞이면서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니 되도록이면은 식사하실 때 과일을 대량으로 먹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 드시려면 먼저 드셔라. 그러면 뭐가 줄어든다? 과당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 먹어야 되는 음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 뷔페 하실 때도 대부분 음식 꽉 집어먹고 마지막 판에 과일 또 한 접시 먹고 하거든. 안 됩니다. 과일을 먼저 드시고 이후에 배가 비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뒤에 드시는 게 도움되시고요. 진짜 과일을 드시는 방법은 언제? 공복 상태에서 드셔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에서도 국물이 있는 걸 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데 숟가락은 손은 안 놓으시는 게 좋다. 젓가락을 내놓으시고요. 먼저 드셔야 되는 게 뭐냐? 야채풀입니다. 샐러드, 샐러리 이쁘게 잘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샐러리를 어떻게 잘 뜯어가지고 그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피망이나 뭐 등등을 해서 과일을 먼저 해서 거기에다 뭘 들러요? 올리브 기름 있죠? 드레싱, 간장 조금 넣든지 해가지고 그걸 뿌려서 먹는 방식으로 집에서 조절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게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견과류. 견과류도 괜찮은데 그 다음 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단백질 그다음에 들어가고 단백질, 두부, 계란, 고기, 콩 뒤에 들어갑니다. 비타민, 미네랄 먼저 들어가고요. 뒤에 뭐가 들어간다? 단백질 들어가는 거.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 하시면 우리가 뭐가 돼? 계몽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뭐냐? 탄수화물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기는 하는데 소량 들어가시는 겁니다. 요런 방법으로 먹는 방법을 거꾸로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부터 먼저 들어가요. 밥부터 먼저 뜹니다. 그 다음에 고기 뜹니다. 그 다음에 야채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거꾸로 하시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밥 먹을 때 물은 위산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은 적게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 근데 찌개 종류는 나쁘진 않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소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또 소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은 어떤 거예요? 미네랄 네,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소금을 뭐라 하죠? 순수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수준 있게 쓰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건강식품 하시는 분들한테 미네랄을 뭘로 채워? 우리 뭘로 채워요? 순수 소금으로 채운다고.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 부족하다는 영양소가 미네랄이라 하거든요. 미네랄은 결국 뭐다? 순수 소금, 즉 미네랄이 들어가 있고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소금을 드시도록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샐러드 드실 때도 지금 말했던 간장, 미네랄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순수 소금을 조금 뿌려도 되겠죠. 가루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 치면 딱 좋겠죠. 후춧가루 좀 딱 치고. 이것만 해도 집에서 가정주부가 할 수 있는 내 건강 지키는 방법은 진짜 많아요. 굳이 미네랄 영양제 사서 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식탁 위에 지금 이야기하는 미네랄 소금을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오메 가면서 하나씩 녹여서 먹으라 하면 돼요. 이게 결국에는 영양제 대신에 그걸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지혜로운 주부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 트렌드 시장의 신장 디톡스는 뭐가 다르다? 원인을 다룬다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존 알고 있는 병원과 보조식품은 뭘 다룬다? 증상을 잡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증상 방법이야. 현재 건강 트렌드 시장은 증상을 잡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신장 디톡스가 다른 이유, 제대로 들어봐야 되는 이유는 뭐다? 원인을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원인을 잡으면 증상이 나오지 않는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줄 이야기가 뭐예요? 이 150과 119의 차이점, 이게 뭐냐라고 설명할 때 도를로겨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 니 지금 사전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봐. 비가역성이라고 찾아보라고 보여주시라고. 비가역성은 뭐다?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뭐다? 지금 말하는 섬유화. 예, 섬유화. 왜냐하면 폐도 보세요. 요 구멍구멍 사이에 기포, 물이 고여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거 잡아주고 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 굳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괴사. 괴사. 이
이거를 지금은 비가역이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 못 잡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강보조식품에서도 이거 해결하나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맞잖아요. 그쵸? 영양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실제 내 몸에 어떤 덕을 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해. 그런 영양제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 근데 그 영양제가 지금 말하는 비가역,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의 질환의 최고 문제가 되는 섬유화와 경화와 괴사를 잡아줄 수 있니라고 질문해 보시라고. 근데 우리는 해결책이잖아요. 우리는 대합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섬유화와 지금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경화되는 부분 이러고 괴사되는 거 119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만 이야기를 하셔도 다른 부분이 정확하게 인지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다음에 말합니다. 여기에서 팩트 딴 거 없죠. 기화시킨 거다. 우리는 그런 정제로 만들어 온 거 아니야. 부영제가 들어가는 그런 알약 형태 아니야. 발효를 시켰다 했지만 뭐다? 색깔을 띠는 모든 것은 심장 사고체에 다 걸립니다. 색깔을 띠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심장에서 다 분리시켜야 돼요. 어마무시합니다. 그 일을 해내기. 왜 우리 야생에서 살 때 보면 흙탕물 이거 어떻게 걸러요? 황토물을 어떻게 걸읍니까? 여러 번 계속 걸러내면서 맑은 물로 갑니다. 깔아앉히고 걸러내고 깔아앉히고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심장에서 다 하고 있다. 심장에서 그 색깔을 없애기 위해서 맑은 색깔을 내기 위해서 그 작업을 계속 여과율을 하고 있다고요.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심장은 맑은 물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해. 근데 우리 거는 뭐예요? 기체라고. 이거 얼마나 팩트입니까? 그래 이거 들고 다니잖아. 계속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하잖아. 왜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기체라고 해. 기체라고. 모든 거는 먹으면 간 내사를 거쳐서 몸 안으로 들어오지만 이건 어떻게 들어와요? 바로 내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꽈리가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다? 세포로 바로 흡입할 수 있다. 만드는 제조공법이 기똥차다 이겁니다. 제조공법 자체가 남들이 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 회사는 3년 전에 이미 하고 있다고. 시대를 그만큼 더 빨리 가고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병원의 한의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옛날 공법이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옛날 공법이 먹히는 시대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간대사를 거쳐서 내 몸 안에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라 바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조 공법까지 저희는 이미 트렌드를 앞서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멋진 제품이라고. 그런데 이런 멋진 제품이 내가 공부만 좀 더 열심히 하면 얼마나 멋지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 오할 수밖에 없어요. 제품에 대한 만드는 것까지 지금 비가역성까지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제품이 어디 있겠어요? 제품 이미 끝났는데 대표님께서는 이미 가진 자의 모습을 하다 보니까 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 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했느냐? 이미 20년 동안 35%의 유통시장을 경험해 보셨는데 성공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사업자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으로 방판과 네트워크를 접촉시킨 거예요. 각자가 장점이 있어요. 네트워크는 어쨌든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수입적인 부분이 빨리 안 돼요. 근데 방판은 빨리 수입은 되는데 단발성으로 판매는 되지만 인쇄 수입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쇄 수입과 바로 수입이 되는 걸 결탁시켜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럼 저는 항상 마케팅을 풀 때 뭘 비교하느냐? PV를 비교합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뭘 비교해 주셔야 되느냐? D1호 한 박스가 99,000원입니다. 이게 원래는 가격이 더 비쌌을 수도 있는데 대중화가 되면서 99,000원이 되는 건데 PV를 얼마 잡아주느냐 하면
부가세 10% 빼고 9만 PB를 다 잡아줍니다. 여기에 75%입니다. 근데 시중에 유통은 35% 직판으로 들어가면은 99,000원짜리가 PV가 4만 PB를 잡아줍니다. 나머지는 뭘로 들어가요? 회사에서 가져가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4만 PB와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99,000원, 99,000원. 누구는 바이오큐브는 9만 PB를 잡아주는데 일반적인 35%의 시장은 4만 PB를 잡아요. 어디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게 더 훨씬 나을까요? 위에서요. 예, 9만 PB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4만 PB에 살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75%를 풀어줄 때 우리는 방판이에요. 내가 조건을 갖추면 바로 수입이 됩니다. 내가 조건을 갖추면 바로 수입이 돼요. 근데 지금 말하는 요 35% 시장으로 가려면 내가 조건을 갖추고 하나 내려와도 두 줄로 가는 데는 하나가 더 와야지 수입에 대한 10% 올라가요. 보통은 세 줄도 있습니다. U사는 세 줄이고 P사는 5줄입니다. 아메인은 12줄입니다. 이렇게 가요. 근데 저희는 바로 시작이면 바로 스타트. 그냥 내가 열심히 알리면 됩니다. 열심히 알리면 됩니다. 방판이니까 수입 바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볼게요. 사업을 하라고 요청하시면 안 돼요. 할 필요 없으세요. 자신이 있으시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품 먹고 좋아지면서 교육은 들으라가 되셔야 돼요. 본인이 이 제품에 대한 인지가 되면 입은 나오게 돼 있거든. 표현하게 돼 있거든요. 들어보고 교육에 참여해라. 교육에 10번만 참여해보라 하시죠. 본인이 사업자가 됩니다. 들어보시라. 특히나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도 최소한은 10번은 들어요. 왜 들어야 되느냐? 내가 먹으면서 갈급증이 사라집니다. 비근한 예로요. 포항에 계시는 윤경련 사장님. 이 제품 먹기 전에 병원에서 진단이 어떻게 떨어졌느냐 하면 사장님 당신은 한쪽 심장은 이미 망가졌고요. 한쪽만 남아있는데 심장이 34% 남았습니다. 그러면 꼭 투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투석을 받는 게 이틀 간격으로 매달 가서 받아야 되는데 머릿속에 벌써 본인이 막 암울한 거예요. 그럴 때 마침 심장 디톡스에 대한 내용 정보를 전달받았어요. 설명을 듣고 본인이 대리점을 내려서 제품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할게요. 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더 들어야 되는 이유가 제품을 그렇게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딱 했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심장의 기능이 8% 남았습니다 라고. 그럼 볼게요. 34% 남았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8%래. 어떻게 느껴지세요? 더 나빠졌네? 숫자상으로 보면 나빠진 거야. 근데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 컨디션은 어때요? 34% 때부터 더 기분이 좋대. 그래서 숫자에 믿지 말라는 겁니다. 숫자에 예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뭐? 8%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독소가 쌓여져 있는 우리가 하는 거 뭐예요? 체지방 속에 있는 독소 빼고 어디 거? 뼈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빼기 때문에 어디로 나와요? 그게 나와는 길을 소변. 혈관 혈액으로 나온다고. 바로 소변으로 안 빠집니다. 뼈 속에 있는 것도 혈관 혈액으로 나와야 되고 체지방 속에 있는 것도 혈관 혈액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수치는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떨어져요. 아이고 뭐 먹었는데 이리 몸이 또 안 좋느냐라고 표현을 한다고. 근데 본인의 건강 상태는 활동하는데 지장이 1도 없고 34% 남았을 때보다 더 잘 다녀. 더 잘 다녀. 본인이 이것도 뭐예요? 그냥 집에 딱 있으면서 제품만 먹었으면 이거 어차피 이 제품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왜 이래 더 안 나빠지는 고민을 할 건데 교육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몸에 그렇게 숨어있던 독소들이 혈액으로 나오니까 병원에서는 피 검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수치가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0.9 나오는 것도 막 그때 더블 나왔을 때 막 대리점으로 또 내려 계속 먹어.
계속 먹는 거야. 그걸 있잖아요. 한 4-5번 그 상황을 반복하고 나니까 이제 겁이 안 나요. 엄청 좋아졌고. 이제는 막 겁이 안 나. 수치 떨어지든지 말든지 뭐 그냥 뭐. 대신에 이거는 해요. 이제는 요 내용을 아니까 검사 받으러 갈 때는 한 3-4일 정도 150하고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수치 나오세요. 수치 끄집어져 나오는 거를 안 하려니까 먹는 걸 멈춰 부는 거야. 그럼 또 병원 갔다가 검사하면 수치가 올라가고 독소가 안 나쁘니까. 이게 뭐예요? 교육의 힘이라. 제품을 그냥 막 앉아서 뭐 그래 좋다 알았다 먹을게 하는 그 사람과 끊임없이 계속 이 교육에 참석을 하고 났더니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겠는지 머리가 각인이 돼. 그러니까 수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변동이 1도 없는. 이러다가 이분이 이제 몸이 좋아지시잖아요. 경험치가 많아지니까 사업을 뒤에 늦게라도 하게 돼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소비자도 그냥 집에서 계속 그냥 먹기만 하고 질문 자꾸 던지죠. 중간에 가다가 또 좋은 거 나왔다 하면 또 마음 바뀝니다. 결국에는 바이오 큐브의 매니아가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을 들은 사람은 매니아다. 그럼 결국 나는 지혜롭게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안 나오면 내가 교육을 따로 시키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내가 계속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에 뭐다? 동영상 계속 촬영하고 있잖아요. 던져주셔야 돼요. 들어봐라.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인지되는 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 내용도 공모가 되고 나면 8% 남은 것 같고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 1도 안 하고 꾸준하게 먹는 이유가 그만큼 내 몸 안에 숨어있는 독소가 이 정도로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수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투석하고 거리가 멀어지는데 지금 말했던 이 마케팅이 이런 상황이 갈 수 있는 게 이런 매니아층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은 이 과정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갔을 때 처음 직급의 총판이 2,400입니다. 대리점 9개입니다. 대리점 9개가 나오면은 총판이 돼요. 총판이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제는 그냥 원래 나오는 주급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당당하게 월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인쇄 수입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주는 인쇄 수입. 나의 프랜차이즈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로부터 이게 5개가 아니고 뭐 쭉 많습니다. 저도 한 20개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저희 그 라인에 지사장님 한 분은 이 일대 라인이 한 30명 이상이 깔려 있어요. 수입이 저보다 더 셌어요. 이 30명이 전부 다 마케팅을 하니까 수입이 훨씬 더 많아지더라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스템과 동기부여가 되고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 중에 이게 나온다고. 근데 소비자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디렉트 이상 대리점으로 해서 5개의 라인이 나오면 됩니다. 뭐 꼭 1대에서 안 나와도 됩니다. 이 밑에서 이렇게 나와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5개 딱 되는 순간에 총판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여기에 점수가 내 1대의 포함 전체에서 2,400만 PB가 2달 안에 합산으로 만들어지시면 총판이 됩니다. 총판이 되면 월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쇄 수입입니다. 즉 뭐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내 산하에 있는 이 프랜차이즈 점들이 일으키는 볼륨에 대한 합법적인 10%를 내가 가져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다? 지금 말한 1월 31일까지 마감을 해서 2,400이 되면은 2월 15일 날 월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5일 때마다 이제 이 볼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총판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지사입니다. 지사는 총판 세 라인에 볼륨이 1억 5천이 되면 됩니다. 2달 안에. 수석은 지사 세 라인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장은 수석 세 라인이 있으면 됩니다.
볼륨은 각각 다르겠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핵심 말씀드릴게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가느냐?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인 우리 구축은 세 라인입니다. 국장 같습니다. 세 라인입니다. 근데 우린 방판이기 때문에 라인이 더 많을 수가 있겠죠. 누구는 총판이고 누구는 대리점이고 누구는 지사도 있고 뭐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국장을 갈 때 수석이 세 라인이 받쳐줘도 수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 4천 정도는 들어옵니다. 볼륨이. 근데 여기서 더 점수가 오버가 나온 이유는 뭐냐? 지금 말했던 국장 가면은 수석 세 라인 빼고 이 밑에 있는 이 라인들 있잖아요. 이게 많잖아요. 요 캐파가 볼게요. 총판하고 국장하고 사이의 갭이 몇 프로 납니까? 총판하고 국장하고 몇 프로 나죠? 15% 나죠? 15%. 왜? 본인이 10% 가져가니까 25% 중에서 몇 프로? 15%죠. 이 갭의 차이가 라인 숫자가 많죠. 어마무시하지. 제가 수석이고 파트너가 지사장일 때 그 지사장이 나하고 월급이 거의 비등비등하거나 맞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게 많더라는 겁니다. 직수천이 많다 보니까 이 볼륨의 갭의 차이가 크더라는 겁니다. 국장하고 이건데요. 본인이 지사장이잖아. 대리점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아버려. 그러면 지사 같으면 몇 프로예요? 65%죠. 65%인데 직대 65%예요. 그러면 15% 더 가져가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대리점이야. 대리점이 한 30개 그날 만들어졌다. 수입도 그지? 이해오시죠? 이해오시죠? 이게 내가 국장 갔을 때 이런 옆에 사이드 라인이 총판, 대리점 이런 게 많아지죠?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판을 하는 이유는 원하는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마케팅을 제대로 인지하시잖아요. 그냥 깔아놓으십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내가 찍어 보내려고 욕심내지 마실 필요 없어요. 먼저는 찍어 가기 위해서 뭐 한다? 국장 도전하기 위해서 수석 3명이 누구냐? 이 3명부터 찾아내시라. 그 과정 속에 필요한 부분은 사이드에 대리점이 있고 작은 총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볼륨들이 내 갭의 수입을 메워줍니다. 그래서 제대로 마케팅을 인지하시잖아요. 여러 사람을 알려놓고 내가 자꾸 시스템을 가동시킬 줄 아셔야 됩니다. 총판 이상은. 그냥 붙어있는 대리점들을 대리점으로 나눠놓으시면 안 돼요. 이 대리점들을 내가 키우려면 어떻게 가야 돼? 내가 여기서 오늘 공부 배운 걸 그대로 답습하듯이 거기 가서 뭐다? 시스템을 돌려줘요. 이 시스템을 왜 돌리느냐? 내가 나중에 그룹을 가집니다. 정현 총판장님 그룹 이름 뭘로 하실 거예요? 생각하세요. 끌어당김입니다. 내가 국장 갔을 때 내 그룹 이름을 갖고 있어야죠. 수석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정현 총판장님이 나는 크라운2 하겠다. 크라운2 그룹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크라운2는 누구야? 정현 총판장님 사나야. 이게 내 그룹의 그룹차. 그걸 내가 끌어당겨 마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에는 내가 끌어당김 하잖아요. 내가 그게 BS12에서 내가 내공이 자꾸 싸워지잖아요. 그룹장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냥 보니까. 이게 내가 이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려고 막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있고 내 향기에 의해서 사람이 들어오게끔 해지잖아요. 이게 진수인데요. 근데 결국에는 내 내면이 그만큼 닦여야 된다라는 다 똑같습니다. 내면이 닦이면 그 향기에 의해서 사람은 옵니다. 저도 늘 생각합니다. 국장이 아직 안 된다는 거 뭐냐? 내가 아직까지 덜 닦였기 때문에 국장을 못 간다 이 생각. 그래서 나 뭘 더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늘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그 내용이 뭐다? 이유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있다. 내가 위를 못 가는 것도 결국 나한테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림이 이제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게 새로운 라인 3개가 만들어졌어요. 제 1대 시간은 걸리겠지만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라인도 있지만 새로운 라인 3개가 지금 더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부산 김해에 있는 한 라인은 이미 이야기 토킹은 엄청 해놨습니다. 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남검정 사장님 하는 토요일 날 그쪽으로 와서 트레이닝을 받겠다 이야기가 받아졌거든요. 내일은 이제 한쪽 라인이 더 있는데 그분이 솔직히 이랬어요. 사장님 이번 주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처음에는 이런저런 약속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다음에 봅시다 라고 했는데 저녁 늦게 어제 톡이 오고요. 뭐라고? 지금 중요한 거는 사장님을 만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약속을 빼겠다. 언제 몇 시에 오느냐. 이 말이다. 결국에 내가 확신을 보여주시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옵니다. 물론 과정은 또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자기의 향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뭐다? 내가 변화. 결국 내가 변하면은 그림이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런 마음으로 해서 오늘 우리 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일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도전을 해서 2025년 우리 또 리더십 여행, 해외 여행을 누구랑 같이 가고 싶을까? 양쪽 오른쪽 왼쪽으로 같이 가시고 싶은 분들을 미리 생각하셔서 끌어당김 하시고 해서 열심히 한번 2025년 1월 도전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봅시다. 감사합니다.